여수신항을 대체하기 위해 완공된 신북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신북항 방파제가 개방됐는데 관광항만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지 3달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허 시장 측과 고발인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12월 김장 시기를 앞두고 배추 주산지는 성한 배추를 찾기 힘듭니다. 태풍 피해 후유증 때문인데 앞으로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민족 경영인 6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200억 원이 투입된 여수 신북항이 이번에 완공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5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항만이 폐쇄된 이후 7년 만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항만 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오션 오르간 등 다양한 친수 관광 시설은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곳 신북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 뒤에 조명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네, 날이 저물고 조명이 켜지면서 이곳 신북항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완공된 신북항 방파제 위에 나와 있는데요. 거대한 방파제가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북항은 국내 최초로 항만시설과 관광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관광항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1.3km에 이르는 신북항 방파제의 모든 구간에 조명이 켜지는데요. 방파제 위에서 여수 시내와 밤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여수의 색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방파제 위에 오션 오르간과 오르간 등대, 파도소리 전망대 등 다채로운 관광시설이 설치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힘으로 소리가 나는 오션 오르간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설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파제 끝에 위치한 등대 또한 이 같은 오르간 모양을 형상화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혹시나 해갖고 와봤거든요. 와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르간 소리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데이트 코스로 최고일 것 같아. 너무 밝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 나 그럼 오면서 젊은 사람들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막 그랬거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신북항 개장 첫날을 기념해 방문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신북항은 공휴일과 관계없이 매일 개방하고 일몰 시간에 맞춰 조명을 켜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여수 신북항이 단순한 방파제 기능을 넘어 인근 엑스포장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기금을 받은 목적과 후원금의 자발성을 놓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7월.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시민의 신문사를 운영했던 허 시장과 52살 정모 씨, 44살 박모 씨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각각 사기 혐의와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겠다며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만큼 계획대로 쓰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급여를 받았다는 직원이 3사람의 지인이었고 발전기금을 받기 이전에는 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직원급여의 30%는 신문사가 자체 부담하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허 시장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발전기금으로 지출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허석 시장은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했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받은 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점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을 참관한 최초 고발인 이종철 전 시민의 신문 기자는
당시 소속 기자로 급여를 받았던 이들은 취재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직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끝까지 허위 사실로 부인하고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허석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빨리 그만둬야지 올바른 죄를 속개하는 일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측은 재판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앙심을 품고 낙선시키려 고발했다, 어이없는 마타도어라며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 측은 당시 급여를 받았던 직원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달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이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선거당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정당 관계자와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진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변동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절기 여수 밤바다의 명물로 자리 잡은 버스킹 공연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된 올해 공연은 매주 금, 토, 일 사흘간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 해양공원 등 산책로 일대 5군데 공연구역에서 어제까지 6개월간 펼쳐졌습니다. 올해 공연은 특히 관객들이 직접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 장소를 한 군데에서 2군데로 늘리고 버스커 경연대회도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배추 주산지마다 태풍 피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뿌리가 썩어서 만지기만 해도 부러지는 배추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장철 배추 가격에 적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녘의 주산지 전남 해남군의 배추밭입니다. 곳곳에 흙이 드러나고 성한 배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름병에 걸린 배추입니다. 일반 배추보다 잎이 2분의 1 수준인 10개 안팎이고 노랗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한 잎 하나씩 다 떨어져 버려요. 배추가. 그렇기 때문에 배추라고 별 수가 없어요. 옮겨 심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3차례나 강타한 태풍에 상처가 난 뿌리가 썩거나 활력을 잃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툭 부러지고 맙니다. 전남 해남에서만 전체 40%인 1,7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15%를 생산하는 가을 배추의 경우 80% 넘게 피해를 입으면서 밭대기 거래 가격이 작년보다 2배가량 뛰었습니다. 지금 그 330평방미터당 지금 현재 보정 거래는 그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장용 가을 배추 수확 시기는 11월 초순. 이어 12월부터 시장에 나오는 겨울 배추까지 태풍 여파로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돼 배추 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해양수산부 측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성현 해수부 장관 등은 오늘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등 여수 지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부지를 타 부처 기관 용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부지를 매입해 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건립 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 부지를 무상 사용받아 건립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아빠 찬스, 삼촌 찬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전남대병원 간부들이 서로 자녀들의 채용에 참여해서 합격시켜주는 이른바 품앗이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김모 사무국장과 지모 총무과장은
병원 행정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병원 서열 3, 4위의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아들들이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차례로 시험에 합격해 전대병원 직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들들이 채용 면접을 볼 때 아버지의 상사와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사무국장 아들이 지원했을 때는 총무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98점의 최고점을 줬고 올해 총무과장 아들이 지원했을 때는 사무국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주어서 합격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품앗이 채용 비리 아니에요? 호흡이 맞는 선후배 콤비가 병원 업무 발전에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취업 비리에 콤비 플레이를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품앗이 채용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사무국장은 지난해는 자신의 아들은 물론 조카와 아들의 옛 여자친구 채용에도 관여한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는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리자들의 친인척들이 20명 이상이 지금 병원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채용 절차를 면밀히 살펴서 당연히 공개를 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대병원발 채용비리 의혹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고로쇠 산지농업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까지 1차 발표회와 현장 심사를 거친 뒤 역사성과 생물 다양성 등 보완 사항을 담아 오는 24일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 지역에서는 380여 농가가 고로쇠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계 전 분야의 한민족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내일부터 여수에서 개막됩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60여 개국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6천여 명이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수시 측은 이번 행사가 특히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는 섬 지역 전기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남 지역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1년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 거문도와 진도 조도 등에 대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더라도 기존 디젤 발전기와 같은 수준으로만 전기를 매입하도록 규정돼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